안녕하세요, 캄입니다. 저는 6년차 온라인셀러로 사입과 위탁,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, 쿠팡, 로켓크로스 등 정말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셀링을 좀 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있다면 바로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. 일본이나 브랜드, 이런 해외 구매 대행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접근이 어렵죠. 제가 정말 말리고 싶은 건 특히 중국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. 아직도 여러 영상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 하루 한두 시간이면 월 몇천만 원 벌어요 라는 달콤한 말을 좀 많이 하던데요. 해외 구매 대행은 정말 앞에서는 그럴싸한 매출을 낼지 몰라도 뒤로 까이는 돈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건 어떤 경우인지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. 최근 중국 구매 대행의 현실은 등록된 상품이 수만 가지더라도 사실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힘듭니다. 제가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. 지금 소비자들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.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은 정말 예전에는 진짜 좀 잘 됐어요. 저도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자마자 첫 달에 매출 1,000만 원을 올렸거든요. 그때는 진짜 괜찮았어요. 할만했거든요. 그러나 지금은 그 몇 년 동안 해외 구매 대행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.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이 이제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. 그리고 쿠팡의 짝퉁 기사들도 정말 많이 나왔었죠. 해외 구매 대행은 약간의 속싱을 하면서 좀 약간 얻어 걸려라 라는 식으로 상품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닭등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. 매일 상품을 몇백 개씩 올려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올려도 상품을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일 뿐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아요. 예전에는 등록한 상품 수에 맞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알리테무의 등장. 중국 해외 구매 대행도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등록하는 건데 이제 어지간한 건 알리테무에도 다 올려져 있어요. 다들 알리테무 이용해 보셨나요? 저도 이용해 봤는데요. 이게 좋은 물건은 진짜 좀 좋은데요. 거의 대부분 조잡한 제품들이 많아요. 다들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? 제가 구매한 것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그냥 바로 버려졌어요. 이게 저만 그럴까요? 제 주변을 봐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. 여기서 구매자들은 중국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신뢰도가 더 하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거는 진짜 좀 힘든 건데요. 각종 CS가 넘쳐납니다.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구매자들한테 욕을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. 하루하루 정말 피폐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일 많이 오는 CS가 뭐냐면요. 배송 언제 돼요? 이건데요. 이건 저도 알 수 없어요. 중국 판매자가 보내줘야지 받는 겁니다.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서 중국 업체에 발주를 하고 배송 일정도 판매자가 체킹을 해줘야 돼요. 저 역시도 해외 구매 대행은 재고 없이 판매할 수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서브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좀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. 그리고 또 다른 CS로는 제품에 관한 스펙을 물어봐요. 나도 모르는 제품인데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그럼 중국 판매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?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. 팝하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소통하기에는 그 디테일함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이랑 소통이 언어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원하는 답변을 얻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 번째, 반품 교환이 불가합니다.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? 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의외로 불량이 많습니다. 만약 불량이 걸렸다? 그걸 중국 판매자랑 소통하려면 거의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말을 자꾸 합니다. 정말 비싼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교환 절차가 시스템화 되어 있겠지만 몇만 원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다가 그냥 내가 지쳐서 내 손실로 잡고 환불해 줄 수밖에 없어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아마 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. 상세 페이지와 너무 다른 상품으로 도착을 합니다. 이게 배대지에서 걸러주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배대지에서는 비슷한 상품이라면 그냥 출고시켜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
이게 뭔가 상세 페이지에서 본 상품과 비슷하지만 다른 상품, 뭔가 디테일이 다르거나 약간의 좀 뭐랄까요, 그 짭의 느낌이 나는 상품,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.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? 이걸 구매자가 받으면 당연히 다른 상품이라고 반품을 요청하겠죠? 반품 요청할 때도 이미 구매자는 열이 받아 있습니다. 좋은 말이 안 나오죠. 그런데 중국 판매자는 또 이걸 받아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판매자의 손실로 환불 처리하는 과정 밖에는 답이 없어요. 이쯤 되면 아시겠죠? 제가 처음에 뒤로 까이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말한 게 어떤 건지. 저는 한 두세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. 속이 쓰려가지고 하나하나 뭐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손해보고 끝났던 것 같아요. 반품으로 들어온 상품들은 제가 사용하거나 주변 지인들 나눠주거나 그러면서 이게 버는 게 맞나라는 현타가 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해외 구매 대행을 정리를 했습니다. 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. 제 경험을 담은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매출이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 절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, 꼼꼼하지 못한 사람. 해외 구매 대행은 장부 챙겨야 할 게 많아서요. 주문건마다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을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. 꼼꼼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멘탈이 약한 사람. 이분은 이런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약간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누가 뭔 말을 하던지 타격 잘 안 받는 사람. 약간 뭐랄까 그 강심장이라고 해야 될까?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. 저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정말 이제껏 살면서 들을 욕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멘탈 무너지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.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온라인 셀링에서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나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온라인 셀링이든 뭐든 다 떠나서 절대 하루 한두 시간이면 월에 몇 천만 원 벌어요 이런 말을 듣고 선택해버리는 분들이 더 이상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. 절대 쉽게 버는 건 없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온라인 셀링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